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입니다. JB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오늘도 계속 댓글이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네. 네? 뭐가 올라가고 있죠? 댓글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많이 달리고 있다고요. 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남쪽바다님이 반갑습니다. 봄이 점점 피어나고 있는 남해입니다.라고 아침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아우, 좋은 곳에 계시네. 남해의 봄, 와, 좋을 것 같아요. 예. 김정휴님이 아침에 보석 방송 기다리고 있다고 해주셨고요. 네. 어제 JB타임에서 저희가 김종인님을 잠깐 소개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다시 듣기에 이런 댓글을 다셨더라고. JB타임 3번 듣고 제 멘트는 6번 듣고 있답니다. 오, 예. 이렇게 촌철님들과 소통의 맛이 있는 JB타임입니다. 여러분 네. 좋아요 꼭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본방에 집중하다 보면 가끔 깜빡깜빡 하신대요. 이걸 누르시는 거를. 네, 집중하기 전에 들어오자마자 누르는 습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유도 널리 부탁드릴게요. 자, AS 타임으로 넘어가죠. 네. 저희가 2부 인터뷰에서 나쁜 어른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 같은 것들을 대리구매해주는 델구하는 어른들. 참. 예. 김두리님이 예. 박리담의 델구 160만 원. 아이고 산소가 아깝다. 이럴 때 쓰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뭐요? 찌질하다라는. 욕하셔도 돼요 시원하게. 네. 아유, 그게 뭐예요? 아, 욕도 가치가 없어? 아유, 그렇죠. 네, 장영익님이 돈이 좋은 세상이지만 지킬 건 지키는 어른이 됩시다. 네. 성난 가브리엘라님은 그 돈 어디에 썼을까?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양심까지 팔아서 번 돈 쓸 수는 있겠냐? 에이구,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이 그런데 이 방송 듣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아니 어른이라면 어떻게 그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저기 누구냐 장혁익님이 어른이 아니고 어른이라고 하셨어요. 아, 어른이 네. 등치만 크고. 네, 철 좀 들으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국토부 LH 직원 13명이 전수조사에서 개인정보 조회를 거부하고 있다. 이 뉴스도 잠깐 짚었었는데 네. 장기소님이 참 배짱이 두둑하구나. 기가 막히다. 이현우님이 거부? 많이 먹었다고 인정하는 거네. 네. 양성우님은 예. 거부? 그럼 월급도 못 줘. 왜? 니네는 사기업이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녹을 받거든. 이래 해주셨어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랑 조금 전에 LH 투기 의혹 직원들이 과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이다. 네. 또 어디는 전라도 어디서 같이 근무했던 사이다. 이렇게 묶인다고 했잖아요. 네. 진여얼님이 이런 분들 싹 모셔다가 무인도에 데려다 놓고 싶네요. 끼리끼리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혹시 거기서도 무인도도 땅 분할하나? 자기들끼리 또 구획 땅 따먹게 정리하나 하고. 혹시?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땅이만 내 땅이만. 그거는 뭐 하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네. 네. 김영선님이 예. 공기업 시내 직장 맞아요. 연봉 높지, 정년 보장되지, 정년 끝나면 자회사 임원으로 가지, 자식들은 자회사에 취업시킬 수도 있지, 투기해서 보너스로 재산도 축적하지. 오비들은 로비스트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은 LH 퇴직하고도 건축 사무소에 들어가 LH 아파트 건축 설계 따왔더라고요. 헐, 또 그런 일도 대박이죠, 있어요? 진짜. 예, 야. 너무 부러워. 네. 연봉 높지, 정년 보장되지, 정년 끝나면 자회사 임원으로 가지, 자식들은 자회사 취업시켜주지, 투기는 보너스지. 아니, 노후 보장 뭐 이렇게 얘기해. 그냥. 아, 짜증나. 네. 퇴임 얼마 안 남은 사람도 있다던데 제대로 처벌이 될까요? 네. JB? 자, 아니 근데 아까 오비 모임 얘기했잖아요. 네. 전직 이야기했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합동 조사단 꾸려가지고 전수 조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대상이. 네. 그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뭘 어떻게 수사로 그러니까 끝까지 파야지. 진짜 뭘 어떻게? 화나죠. 예. 네, 이 와중에 장호근님이 제이비님 복장 섹시해요. 오늘도 명쾌한 AS 타임 부탁해요라고 칭찬의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네, 옷인지 옷걸이인지는 확실히 합시다. 잠깐 화를 좀 누구로 틀으시라고 제가 읽어드렸고요. 흩날리면님이 네. 지금까지 얼마나 공무원 사회가 썩었는지 터져 나온 거죠. 예전부터 네. 도시계획관을 선호하는 자리였어요. 월급이 쥐꼬리지만 퇴직 후에는 땅 부자.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야 됐어. 어제도 뉴스 영상 보니까 참 나무는 많이들 심어놨더만. 아 그러니까요. 네? 다양하게. 비닐하우스 멋있게 쳐놓고 아무것도 안 기르고 앉았고. 네. 뭐 그 추위 피하라고 그 저기 그렇게 지어놨나? 나 참, 아이고 정말, 아우 열받아 정말. 아유 정말. 진짜 욕 한번 하실래요? 에휴, 그냥. 네. 네. 이게 그리고 간단히 이야기라면 뭐냐면 반칙이잖아요, 반칙. 완전한 반칙이죠. 반칙. 5년 전에 그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뭐예요? 반칙 때문 아니었어요, 반칙. 네. 그잖아요. 네. 뭐 거기서 이제 그 고상하고 멋있는 단어들이 뭐 여러 갈래로 파생이 됩니다만 발원점은 반칙에 대한 분노였어요. 맞아요. 그잖아요. 네. 이게 지금 버젓이 지금 계속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적폐가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적폐가. 그러니까요. 확, 아우 정말. 예. 하여튼 이번에 제대로 잡아야 돼요. 제대로 네. 안 잡으면 예. 정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블루스카이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예. 지풀처럼 확 관심 끌었다가 음. 슬그머니 끝내버리는 일 없어야 한다. 그렇죠. 네, 정부 관계자님들 좀 확실하게 합시다. 이거는. 네. 그리고 LCT 특혜 분양 리스트. 예. 그걸 본 참여연대 부산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랑 인터뷰 잠깐 했죠. 네. 김씨님이 부산 LCT 덮은 고위층들 엄벌해야 합니다. 정현님 소문만 무성하더니 드디어 또 나왔네. 부산 시민들 분노하라 해주셨고요. 이건 뭐 계속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참에 이것도 한번 끝을 보세요, 그냥. 그죠? 왜 이렇게 끝을 못 보지? 그러니까. 예. 부산 시민인 이맹호님이 예. LCT는 만들기 전부터 말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렇죠. 김똥깡님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죄다 묻혔어요. 이건 삼성 김용철 변호사가 로비 문건 터뜨렸을 때와 같은 사례라고 비교를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랑 인터뷰할 때 잠깐 요거 물어봤더니 미분양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랬더니 강봉호 님이 무슨 미분양이냐 모델하우스 보러 갔었는데 분양 완료됐다고 하면서 입구에서도 못 들어오게 하더라. 담담님은 박형준 후보님 LCT 때는 뭐 하셨을지 궁금해요. 몰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궁금해요 해주셨고 네. 왜 근데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 리스트가 터졌냐. 물타기다 이런 의견도 조금 있었고 실체가 궁금하다 이런 분들 진짜 많았는데 네. 홍주연님께서 예. 김 선생님 네. 과거 TV 패널 평론 다니실 때 너무 진솔한 분이셨어요. 여기서 김 선생님은 제 입입니다. 예. 근데 방송 마치시면 예. 추적해 주세요. 뭔 얘기야 지금? 정리해서 얘기 좀 해봐요. 정리. 왜 뒤로 넘어져? 추적해 달래요 선생님한테. 김 그래요? 선생님. 네. 저 그럼 일단 휴가 내고 지금 이제 취재 나가야 되는 건가요? 마이크 들고 가시죠. 그랬더니 홍주연님이 한참 있다가 네. 다시 올리셨어요. 바쁘실 텐데 추적하기 힘드시겠죠? 이제 그냥 그러니까 나 현장 뛸까? 아 뛰세요. 그래요? 네 요즘 그렇게 꼴보기 싫어요? 아니 아침 방송 그 얘기잖아 끝나고 지금. 아니 JB 타임 끝나고 가시니까 잠깐 KTX 타고 가서 부산 가서 취재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시면 이제 되죠. 저녁에 올라와서 아침에 그럼요. 하고 그리고 또 내려가고. 그럼요. 왜 시선을 안 맞춰? 근데 안 맞추고 하세요. 얘기를 해. 아니 좀 맞췄는데요? 알았어 넘어가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웅다웅 오늘 하지 맙시다. 왜요? 하도 열받아 갖고 본방할 때. 네. 아 왜요? 아 이거 얘기하면서 그죠 우리 JB 네. 네, 돈에 민감한데 그죠? 네 시작하시죠. 준비한 얘기. 네. 자 오늘은 근데 오늘 조간 보니까 별로 안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안 달았을까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아직 한 달이 남았기 때문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뭐냐면 이낙연 대표가 어제 대표직 이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서 이제 대표직을 사퇴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낙연의 어떤 192일 평가하는 뭐 기사가 엄청 달릴 줄 알았더니 별로 없더라고. 왜 그러냐면 뭐 이제 그 대표직은 사퇴했지만 중앙선대위원장 맡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를 뭐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뭐 결국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판단 때문이었던 것 그리고 같아요. 진짜 평가는 그 재보선 결과 가지고 또 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예.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하지만 본인이 어제 자평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192일의 과정을 매듭 지으면서 퇴임의 변을 내놨거든요. 네. 퇴임사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가지고 한번 일단 뭐 우리도 1차 평가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네. 퇴임사 감상문을 지금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의 퇴임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거둔 성과, 그다음에 잘못, 그다음에 앞으로의 과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담을 건 다 담았네요. 그러니까요. 한번 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라고 자평한 게 뭔가 봤더니 많아요. 공수처 설치,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공정경제 3법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필수 노동자 보호지원법, 생활분류 서비스 발전법 제정, 4.3, 5.18 특별법 개정, 19조 5천억 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 책정 등등. 오, 맞네요. 이걸 이제 그 본인이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거둔 성과라고 자평을 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잘못한 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많이 확인했다. 아하. 많이 확인했다고만 말하고 그 많이의 내역은 하나도 언급을 안 했어. 뭐 마음속에 담고 있겠죠. 그다음에 과제. 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보궐선거 승리와 코로나 시대에 따른 미래 비전의 준비. 여기 담지 못한 과제가 하나 더 있겠죠. 뭐요? 대선 승리. 아, 예. 요걸 해야 그게 된다는 얘기겠지. 네. 아무튼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퇴임사를 그대로 이제 제가 전해드렸는데 요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그 평가의 얼개도 요걸 그대로 따라가서 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걸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이낙연의 철학 철학. 내지 이낙연의 색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지금 했던 성과, 잘못, 과제 요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무섭다. 네. 뭐가 무서워? 자, 아까 이제 쭉 그 열거했다라는 성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성과로 꼽은 것 중에 이낙연표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물음표를 찍어보고 싶은데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공수처, 그다음에 검경 국정원 개혁법, 공정경제 3법 과연 이런 것들에 이낙연표가 붙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식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것들은 모두 전사, 앞전자의 역사. 그죠? 이미 그 전부터 여권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거예요. 네. 그죠? 그런 점에서 과연 여기에 이낙연표라고 하는 이낙연 브랜드를 붙일 수 있을까? 솔직히 지금 저 개인적으로 붙이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정권적 차원에서 추진해왔던 것들로 압도적 의석수를 갖고 그냥 입법 형식을 완료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네. 간단히 말해서 이낙연 대표 고유의 철학이나 정치적 색깔이 묻어있는 상품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성과로 내세웠던 중대재해처벌법, 네. 4차 재난지원금 이걸 성과로 내세운 건 솔직히 얘기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시작이 돼서 완결된 것이라는 점. 그렇게 본다면 이낙연 브랜드를 붙일 수는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둘 다 공통된 점은 후퇴라는 거예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누더기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본방에서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뭐 되풀 이유가 없어요. 네네. 4차 재난지원금도 어땠습니까? 이낙연 대표 본인 스스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편 플러스 선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후퇴가 돼서 선별로 가면서 4차 재난지원금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 후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성과라고 과연 내세울 수 있을까? 좀 솔직히 거기에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본인이 성과로 꼽은 거에서 과연 이낙연 표가 얼마나 있을까? 별로 없는 것 같다. 네. 그다음에 그나마 꼽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후퇴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잘못 파트로 갑시다. 누가 보더라도 1순위는 뭐겠습니까? 사면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사면론에 깔린 이낙연 대표의 철학은 그때 했던 게 화합, 포용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국민 대다수는 이런 철학에 동의를 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네, 안 했죠. 안 했기 때문에 역풍 불었던 거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결국은 이야기는 뭡니까? 당시 이낙연의 철학은 뭐였다? 오발탄이었다. 어제 말했잖아요. 그래서 아픈 공부가 됐다. 그러니까. 민심을 세심히 헤아렸어야 한다. 뭐 본인의 이렇게 화합과 포용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엇나갔다. 그렇죠. 네. 이렇게밖에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제로 설정한 거. 뭐 보선 승리는 뭐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네. 코로나 시대의 미래 비전 준비. 사실 이건 지금 이 순간은 물론 내년 대선까지 관통을 아마 시대 정신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여기에 별로 이의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따라서 초점을 거기에 맞춘 건 옳음을 넘어서 당연한 것이다. 그건 누구라도 그렇게 가겠죠. 근데 주목할 점은 그것이 여전히 과제라고 하는 게 주목할 점이다. 다시 말해 미완성의 철학으로 아직도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쉼표를 찍고 자, 이걸 갖고 한번 역으로 규정을 해봅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낙연 대표가 대표로 취임한 건 작년 8월이었어요. 네. 대표로 취임하기 전에도 국난극복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는 끊임없이 우리 삶을 틀지어 왔어요. 그죠?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미완으로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라고 하는 점 주목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예측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불거진 돌발 변수이고 이것이 갑자기 국민 삶을 다 휘몰아치는 외생적인 현상이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숙고의 나날이 필요하고 여무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 건데 그게 1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1년이. 근데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저는 지금 되묻고 있는 거죠. 자,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철학적 기반이 닦여져 있지 않다 보니까 사면이라는 전혀 영점을 잡지 못한 엉뚱한 가치를 꺼내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대표는 사면이란 정치 과제에 포용이라고 하는 거창한 철학적 서술을 붙였지만 정작 지금 시대에 필요한 포용은요. 그런 포용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국민 삶의 포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코로나 시대의 미래 비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잖아요. 네. 아울러 철학적 기반이 닦여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돌출 사안을 대증적으로 현안을 임시 방편으로 대처를 해왔고 그 상징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과 4차 재난지원금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심과 방향이 유지가 되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포용의 면모를 보여야 할 대목에서 후진기어를 넣어버렸던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정말로 핵심적인 포용이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숙고와 확실한 자기 철학이 지금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해도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과한 평가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네. 어제 이 그 퇴임사 발표 이후에 기자 간담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시대 정신을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냐? 신복지와 혁신 성장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미래의 비전으로 신복지라고 하는 걸 꺼내 들었다라고 한번 그냥 넓게 한번 이해를 하고 봅시다. 우리 그 더마카는 그 이낙연표 신복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줘봐요 저한테. 네? 신복지가 뭐예요? 이낙연표. 어제 뭐라고 했는데 주거와 뭐뭐뭐의 8가지의 기본적인 걸 어떻게 한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둠 생선 내지 모둠회 네. 내지 뭐하면 섞어찌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건데 나와 있는 거 좋은 걸 모았다 이런 얘기. 모아놨는데 쉽게 하면 아무리 뜯어봐도 당초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다시 말해서 완결된 것으로 보기가 힘든. 근데 이게 나만의 평가가 아니라 정말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거를 자신의 대표 브랜드로 계속 밀었어야 되는데 미래 그러니까 비전으로 준비라고 하는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밀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신복지를 보면 당초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새정치랑 비슷한가?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어제 퇴임 메시지를 읽으면서 든 느낌이 뭐냐면요. 대통령 연설문 듣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누구를 방문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보면 일단 국정 성과를 쫙 나열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국정의 성과가 있었고 저런 부분에서 저런 국정의 성과가 있어 쭉 나열을 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국정 과제를 제시를 해요. 그다음에 앞으로 국정이 풀어야 될 문제를 쭉 제시를 해요. 이건 아주 고전적인 걸 넘어서 고답적인 방식의 대통령 메시지 아닙니까?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네. 그죠? 저는 그래서 그런 대통령 연설문 듣는다는 느낌을 좀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이낙연 대표가 과연 총리의 관성을 벗었는지가 솔직히 의문이었어요. 아직은 좀. 그렇죠. 뭔가
정치 리더가 아니라 입법 행정가스러운 그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은 거죠. 정치를 되게 오래 했는데 정치 리더가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치 리더라면 네. 시대 정신을 반영한 정치 콘텐츠를 구호화해서 당신과 민심이 만나는 결합 지점에서 스스로 울려 퍼지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정치 브랜드가 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랬잖아요. 본인이 신복지가 시대 정신이라고 했는데 신복지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느냐고요. 대중들의 입에서. 그게 뭔지는 알고 있느냐고요. 그다음에 구호화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썼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동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아주 간명하게 전달이 되면서 어떤 국민 스스로가 거기에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간명하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현실적인 과제예요. 자, 총선 대승으로 180석을 거머쥔 거대 정당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대의 명분이거든요. 네. 이것이 정확히 전달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은 개혁 입법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아니면 입법 독주로 악평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걸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이런 어떤 그 지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그 명분을 설정해 놓고 국민 최대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그걸 동의를 받을 때 그거는 개혁 입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잖아요. 네.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적 공감이 끌어내지 못하는 상태에는 그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입법 독주라고 하는 공격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계속 철학, 브랜드 이런 얘기를 계속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과연 그런 점에서 성공을 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다수의 언론은 이낙연 대표가 대권 과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분수령을 보궐선거로 보더라고요. 네. 보궐선거 성적표에 따라서 이낙연 대표의 앞날이 갈릴 거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해서 당연하죠. 네. 너무나 뻔한 분석과 전망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원래 삐딱선의 정신이 각해서 거꾸로 한번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꾸로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과연 자양강장제가 답일까? 자양강장제요? 네, 자양강장제라고 아십니까? 그냥 보약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자,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하락세 또는 답보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태의 이낙연 대표가 자, 후보들에게 얼마나 정치적 자양강장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점을 일단 1차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건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더 이상 그러니까 그냐면 열심히 뛰겠다라는 분한테 이런 말씀 뭐 꼭 굳이 드려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죠. 근데 거꾸로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다수의 언론이 그렇게 분석하니까 한번 묻고 싶은 건데 보궐선거가 그러면 이낙연 대표에게 자양강장제가 될 수 있을까? 보약이 될 수 있냐?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럼 보궐선거에 승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보궐선거에 승리를 하면 이낙연 대표는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러면 그 후로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는 건가? 이걸 다시 한번 되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는 거 아니냐. 총선 이후 지금까지. 그잖아요. 네. 이낙연 대표는 총리직을 그만두고 총선에 뛰어들어서 중앙선대위원장이 됐고 그리고 거기서 치른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이낙연 대표는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네. 지지율로.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계기에 의존하는 외부적 계기에 의존하는 정치 생명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아, 자기의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자체 추진력을 확보하는 게 기본인 거죠. 네. 저는 외부적 계기가 아무 의미가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이 하나의 어떤 계기는 될 수 있는 거죠. 계기는 될 수 있지만 동의는 아니다. 그거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 중앙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선거 현장을 누비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작거리 민생의 실상을 좀 똑바로 그러니까 보시고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자기 철학, 자기 컨텐츠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후보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공자님 말씀이죠. 이게. 네. 근데 저는 이게 이낙연 대표에게도 절실히 필요하고
지금의 후보들에게도 정말 보충이 필요한 거라고 보는 게요. 까놓고 말씀을 드려갖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몇십만 채의 아파트를 주택을 공급하겠다. 신공항 건설하겠다. 저 솔직히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거에 대한 답이 과연 이것일까? 저 한번 좀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 지금의 삶을 틀지우는 요인이 그런 토목적 차원의 한 방으로 과연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거기에 공감 못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해결사 모드로 그러니까 구직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자기 철학이 녹아 들어가는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제시해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밀착이라는 단어는 그때 성립되는 얘기거든요. 겉돌고 있다라는 거죠. 겉돌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후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본다면 이낙연 대표의 지금까지 행보도 마찬가지였을 수도 있다. 저는 이 점을 좀 똑똑히 하면 그러니까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다른 어떤 자기 정치 컨텐츠, 자기 철학,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을 나눠주고 계신데 의견이 뭐 분분하네요. 뭐 분분한데 네. 일단 요거부터 소개를 할게요. 네. 임경택님, 구미 출장으로 처음 실시간 시청 중입니다. 오. 아, 차 안이실까 기차 안이실까? 예. 정치 시사를 늘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JB타임 응원합니다 해주셨고요. 라미레즈 팡님도 팟빵으로 듣다가 실시간 처음입니다. 네. 네, 또 팟빵과는 또 다른 맛이 있죠. 화면에 JB도 나오니까요. 소감 올려주세요. 레드헤어님이 PD님 다양한 화면 각도 칭찬합니다. 오, 지금 JB를 두고 다양하게 PD가 화면 요리를 하고 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뭐 클로즈업도 했다가 옆도 그냥, 잡았다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계신가 봐요. 더마카는 화면에 절대 안 나오고 그럼요. 저 저는 혼자 지금 하고 신비주의니까요. 있으니까 화면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작진이 저러겠어요. PD님 그죠? 화이팅. 네. 자, 그러면 이낙연 대표에 대한 태임사 평가로 넘어가 볼게요. 그나마 얼굴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그 원샷 갖고 버티고 있는 거지. 넘어가요. 그냥 말 안 섞어도 돼. 네, 섞고 싶지 않네요. 김희님이 이낙연 엄중 진중으로 대권으로 뭐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엄중 낙연 이게 완전 별명이 돼버렸죠. 네. 플레이그라운드님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반대로 자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보여준다. 이것도 촌철인 것 같아요. 깡깡이님이 높던 지지율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제외하님은 이낙연의 포용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이 포용? 국민의 삶을 포용해라. 가자 자신있게님은 윤석열이 있는데 이낙연을 어떻게 보도하겠어요. 계속 윤석열이 왕이 될 상이다. 빨아주기 바쁜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제 이거 기사 보셨어요? 뭔 기사? AI 앱을 통해서 네. 어떤 언론이 앱을 한 3개인가 사용을 해가지고 누가 왕이 될 상이냐 물은 거예요. 관상 앱한테. 언론이 그 짓을 했다고요? 네. 모 언론이에요. 그 기사 보고 진짜 웃었는데 AI가 이제 관상을 봐주는 앱한테 물은 거예요. 아이고. 근데 하나만 하면 뭐라고 할까봐 앱을 3개인가를 썼대요. 네. 근데 윤석열이 왕이 될 상이고 네. 90 몇 %래요. 그리고 이낙연은 70 몇 %. 네.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나갈게요? 얼마 나왔는데요? 장사꾼상이래요. 그런 기사를 보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좀 어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방송에서 그건 신문이죠. 네, 저 어제 포털에 있는 뉴스 중에 하나로 봤으니까요. 예, 그래요. 네. 뭐 굳이 앱 뭐 그럼 무속인 그냥 바로 저기 등장시키지 뭐하러 그렇게 애둘러 갔대. 뭐 무속인들 등장하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아마 대선 앞두고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대선 때는 항상 나와요. 네. 온집님은 개념부터 잘못된 중대재해법입니다. 꼬집어 주셨고 네. 이정환님이 와우 이낙연 대표 자뻑에 극치네요. 부산 서울에서 모두 이기면 모를까 1승 1패로 선방한다고 해도 이낙연 대표는 대선 후보 아웃될 수도 이렇게 해주셨고 개겐 프랜시님은 누더기 법안 만든 게 무슨 성과예요? 해주셨는데 반면에 김승협님? 예. 김승협님? 너무 까네. 청와대랑 다 조율하고 한 걸 텐데
제이비에 대한 반론. 네. 그다음에 저스틴 팡님 그리고 안우성님 등등 많은 분들이 제이비는 역시 낙연까 제명파구나. 너무한다. 저는 모두가 아닙니까? 네? 그죠? 모두가죠. 삐딱정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심지어 김용재님은 엄청 글을 올려주셨는데 세상 일이 모두 상대가 있는 일이고 모두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최선을 다하는 민주당 지도부를 날마다 혹독한 언어로 저격하고 특히 이낙연 대표를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타 야당이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왜 그리 관대할까요? 제가? 아니 뭐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고 제이비도 그렇고 왜 그렇게 이 낙연만 까냐 이런 거죠. 글쎄 그럴까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 대표와 그 당 소속의 한 의원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 중요도와 틀은 똑같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네, 뭐 그죠?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다음에 똑같은 당이라도 집권 여당의 대표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소수 그러니까 정당의 대표의 어떤 정치적 위상과 정치적 파괴력은 똑같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의 틀과 평가의 어떤 수위는 또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제이비가 뭐 이낙연 대표가 싫어서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싫으면 저희가 작가님 우리 작가 선배가 그렇게 전화를 해서 섭외에 공을 들이고 있겠습니까?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네. 제발 오늘 인터뷰를 듣고 노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아 누구? 저 두 손 모으고 말씀드립니다. 이낙연 예, 대표님. 예. 그리고 진여월님이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오래 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낙연 대표님 그 좋던 이미지가 점점 퇴색해 가는 걸 보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심기일전에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이치가 아니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연예인 같은 경우도 A라고 하는 연예인은 딱 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연예인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진짜 실체이든 아니든지 간에 아무튼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소비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정치도 미디어 정치가 거의 대부분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꼭 바람직한 현상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네. 근데 아무튼 현실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정치인은 이미지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국가를 그렇죠. 운영하겠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 정치 브랜드여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개가 지금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얘기구나라고 하는 최소한 어떤 국민적 인식은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아무개하고 또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철학이라는 고상한 용어로 그러니까 이야기했을 뿐이지.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아무튼 이낙연 대표님 인터뷰에 나오셔서 본인의 철학 네, 여기서 무엇인지 꼭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섭외를 하고 계시군요.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네,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뭐 다른 분들 이야기도 앞으로 갈 길은 많아요. 멀어요, 그죠? 그럼요. 시간은 많아요. 네. 한 명 한 명 깔 수도 있고 한 명 한 명 칭찬할 수도 있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